어, 저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섰는데 기록으로 남겨야 할 내용이 있어서 한번 찍어봅니다. 그러니까 뭐 당연히 주신 얘기 할 거고 지금 자기 엄청 안 좋으니까 뭐 더더욱 할 거고, 근데 그 전에 이제 앞으로 방향성, 그러니까 저의 어떤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대충 뭐 감각적으로 있었지만은 뭐 추상적인 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해가지고, 오랜만이라 그런지 말이 잘 안 나오는데, 제가 지금 며칠째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이제 스승님을, 부산에 계신 스승님을 뵙고 왔는데, 이제 뵙기 며칠 전에는 한 이틀 전부터는 좀 떨려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. 그래서 막 1시간 2시간밖에 못 잤는데 막상 만나니까 자리는 되게 편했어요. 근데 이제 술자리 끝나고 다음날 강의가 있었는데, 이제 술자리 와중에 그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. 근데 이제 그분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확실해야 된다. 그러니까 저도 뭐 자기소개서 같은 걸 몇 번 써봐가지고 이제 아는데, 저도 좀 그러니까 어그로를 끌려고 첫 시작을 뭐 게으르게 살겠습니다, 저는 불행하게 살겠다고 다짐합니다,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. 근데 그러한 어떤 어그로성 그런 것도 얘기하셨는데, 뭐 그리고 나서 어떤 데이터와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좀 말을 해야 된다,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내 혹시 막 갑자기 뭐 좀 시킬까봐 1시간 정도 공부한다고 내가 발표할 수 있는 산업이 뭐가 있지? 뭐 옛날에 뭐 좀 자료 찾아보고 뭐 이러다가 또 어제 한 2시간 정도 자고, 근데 그것도 이제 잠들면은 혹시 강의를 못 갈까봐, 못 따라갈까봐 이제 뭐 잠깐 또 침대에 기대서 는다면 이렇게 잤을 거예요. 아무튼 좀 그래서 좀 졸려서 횡설수설하고 좀 너무 피곤하고, 또 이제 군대 복귀가 한 이제 출발이 11시간 10시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짐도 싸고, 또 이제 뭐 계획서, 출타 계획서, 결과서 하고, 또 버스 예매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, 이제 지금 또 보면 가서 읽을 책을 이제 평소에 다시 읽어야겠다는 책을 좀 군대에서 이렇게 써놓은 게 있는데, 예전에 또 읽고 또 어디 처박았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가지고 이제 막 뒤지고 하다가, 이러다가 이제 그 오늘 영상을 한번 찍기로 했는데 이걸 좀 못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, 차라리 조금이라도 이런 말씀들이나 그때 생각했던 것들이 좀 기억이 날 때 다가가면 좀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먼저 찍으려고 합니다. 일단 그 부산에 계신 스승님 듣고 당연히 뭐 이런저런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, 기차 타고 서울 올라가는 길에 약간 이제 뭐 생각을 해봤죠. 차 안에서 뭐 예전에 찍었던 영상들을 좀 봤어요. 그리고 그 스승님께서 같이 하신 그 강의, 그것도 오늘 강의 촬영 것도 다시 봐보려 했는데, 옛날에 그 영상들을 보다 보니까, 그리고 특히 지금 그 카메라 지금 다시 보니까, 야, 그 살은 한 15kg가 빠졌는데 얼굴은 이제 계속 커지는 게 보이더라고. 아무튼 뭐 갑자기 얘기가 됐는데, 이제 개인적으로 뭐 콤플렉스까지는 아니고 나의 단점이 이제 남들하고 비슷하던 상대적인 단점이, 이제 제가 학업에 좀 치중하지 못했던 것. 그러니까 이제 뭐 내세울 만한 뭐 이탈 스펙이 좀 전무라는 거예요. 저 같은 경우는 고딩 때부터 좀 일을 해야 됐어요. 그래서 학교도 잘 안 다니고 귀찮아서 무당기할도 엄청 많이 하고 그런 애였어요. 양아치 같은 건 절대 아니었는데, 이제 좀 탈선을 많이 해요. 미래에 뭐 할지 대한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, 이제 좀 탈선을 많이 한 그런 경우였어요. 근데 뭐 뒤늦게 이제 뭐 공부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대학에 잘 가나 싶었는데, 대학에 와서도 또 학업은 또 후순위에요. 그러니까 이제 일하는 게 조금 더 좋아서 그냥 일에 좀 더 치중했던 것도 있어요. 당연히 학점이 또 엉망이고 자격증도 없고, 그럼에도 이제 그래도 이게 다 끝맺지는 못했지만, 이제 뭐 일하는 것도 좀 나름 좀 잘했고,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운이 좋아서 이제 뭐 도전 정신도 있었고 해서가지고 좀 사업도 몇 번 하고, 근데 끝맺으면 다 안 좋았지만 결국에는 사업이란 것도 한번 해보고, 그러다가 진짜 한 3, 4개월, 4개월, 5개월 뭐 이 정도는 정말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소비 수준이 올라가나 싶었는데, 이제 넉넉하지도 않다고 이러다 보니까 다 뺏기고 그렇게 됐죠. 근데 이제 뭐그 와중에도 이제 학교 공부는 좀 안 했어도 주식 공부는 좀 하겠다고, 예전에 막 그 기업 분석 해놓고 이런 자료들이 영상을 좀 찾아봤어요. 제가 뭐 20살, 뭐 21살
그때부터 이제 주식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막 떨어지면 사라 막 이런 격언들이 있잖아. 그래서 이제 떨어질 때를 기다렸던 건 아니고 공부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공부하기 좀 귀찮아서 좀 미뤄졌죠. 근데 이제 18년도부터 이제 10월달에 편의점 알바고 있는데 막 엄청 떨어졌다는 뭐 이런 그 유튜브가 올라오던 거예요.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전에도 옛날에 이제 그 뭐 수수료 무료 이벤트 막 이런 거 한다 할 때 뭐 신금투나 뭐 하이투나 유진 막 이런 데서 만들어 놓은 계좌들이 있던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걸로 막 좀 이름은 들어봤지만 정확히 뭘 하는지는 모르는 막 그런 회사들 위주로 몇 개 막 나갔던 것 같아요. 그때 뭐 엔비디아나 막 그런 게 하면서 이제 처음 투자가 시작됐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도 대 돈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위기주도 학습법이라고 하죠. 아, 큰일 났다 해가지고 이제 공부했면서 했던 자료들을 좀 봤어요. 그때 뭐 했던 뭐 영상이나 뭐 자료들 이런 거였는데 그때 제가 뭐 22, 23, 뭐 이 정도였을 텐데 이게 저희 모습인데도 지금보다 훨씬 낫다.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뭐 군대하고 막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제 공부를 거의 이제 안 하죠. 그러니까 아예 사실 거의가 아니고 아예 잘 안 해요. 뭐 해도 뭐 공시 뜨거나 뭐 중간중간에 실적 나오는 거 체크하고 뭐 관련된 기사 찾아보고 이 정도인데 그때 뭐 영상들이 또 이제 원래 되게 많았어요. 되게 많은데 이게 제가 언젠가 뭐 흑역사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좀 24살 때 잠깐 되게 안 좋았고 힘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좀 이제 흑역사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뭔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다 지웠더라고요. 그래서 몇 개 남아있는 게 이제 뭐안 지워지고 비공개로만 처리된 게 있어서 그것도 이제 공개로 바꾸고 좀 몇 개 봤죠. 근데 그때 그 영상을 보니까 지금보다 진짜로 더 잘해. 근데 뭐 나 이런 거까지 알았나 싶을 정도로 뭐 재고 자산이 뭐 회전율이 어떻게 되면 이게 이런 건데 막 이런 것도 있고 뭐 이거는 뭐 제조업이기 때문에 매출 채권에 대한 이거는 뭐 이런 것도 막 앞으로 이 시장은 어떻게 되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야 지금은 사실 뭔지 모르겠어요. 사실 다 가물가물 해줬는데 그래도 막 살지는 않았구나 이제 싶더라고요. 또 불과 뭐 한 7, 8개월 전에도 그 분석글만 봐도 이게 뭐지? 이거 어떻게 됐지? 막 이렇게 싶기도 하고 그 뭐 7, 8개월 안 가도 뭐 올해 초에 뭐 군대 와서도 훈련소에서 막 그 자동차 산업이나 뭐 반도체 산업 뭐 자율주행 뭐 자율주행은 좀 약간 자동차 그 컴퓨터 쪽이어서 이제 자동차랑 좀 분리해서 봤는데 막 그런 것들 가지고 막 훈련소 동기들한테 몇 시간씩 몇 번씩 막 발표를 하고 했었는데 심심해서 하지만 지금은 이제 기억이 거의 안 납니다. 하나도 안 나죠. 근데 제가 이렇게 했던 그러한 이제 어떤 뭐 삶의 기록들이라고 해야 되나? 그게 뭐 짧아가지고 그렇게 뭐 기록 삶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어떤 노력의 기록들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나중에 누군가에게는 되게 어필할 수 있는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? 뭐 선지자, 뭐 상급자, 뭐 면접관, 뭐 이런 사람들에게는 되게 이제 메리트가 있는 스펙이다라고 이제 스승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 매체 역시 이제 영상 매체로 남기는 게 제가 원래는 이제 글로 좀 남기는 편인데 영상 매체로 남기는 게 한 달에 훨씬 도움이 된다 하셔서 이제 영상으로 남기려고 해요. 근데 제가 뭐 군인이기 때문에 계산한 게 그렇게 이치할 수가 없어요. 근데 뭐 제가 좀 정말 흥성수술한데 아침 8시 막 잠긴다고 막 가서 턱걸이하고 턱걸이 막 100개 땡기고 편의점에서 이제 빵 사 먹고 이게 전부라 갑자기 좀 장이 막 떨어져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주식 이야기를 하기 전에 편의점에 가서 좀 먹을 것 좀 사와서 대충 마무리하고 뭐 내용도 무시라고 정리도 안 됐지만 일단은 한번 해보자 기록을 한번 남겨보자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뭐 좀 사와서 다시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. 자, 빵을 먹고 왔습니다. 그래서 아까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좀 잘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당연히 이제 아까 얘기하기로 했던 시장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. 그 요즘 반대매매나 뭐 이런 것들을 뭐 강제청산 같은 것을 당하시는 분들을 모두 그렇게 부르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즐겨보는 어떤 주식 유머 채널이라는 것을 위해서 뭐 텔레그램 채널 이런 걸 말하는 건데
구호타버스, 또 뭐지? 구호들이 자주 이름이 바뀌어서 그냥 현 호랑삼공주에서 이제 강제 청산 당하는 것을 이제 상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. 요즘 강제 청산이 그냥 거의 유행처럼 막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장이 많이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투자자들도 많이 힘들고 이럴 거를 이뤘겠죠. 하지만 이제 또 사실 책으로 정말 많이 나와 있고 여러 투자의 그룹분들께서도 뭐 경험적으로 이렇게 많이 예쓰기 하신 거지만 시장은 또 이렇게 언젠가 또 회복을 할 거고 지금 힘이 든 거는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나만 빠지는 게 아니라 또 다 같이 힘든 거니까 또 뭐 동명상련도 하고 서로도 위해도 하고 뭐 신세 한탄도 같이 한다고도 보면은 사람들은 투자 전후 뭐 동지 이런 분들하고도 친해져가지고 오히려 또 기분이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아요. 근데 정말 이제 뼈저리게 힘들고 아픈 거는 이게 막 다 반등을 하는데 내 것만 안 가. 이러면은 이제 내 것만 그대로 가거나 내 것만 안 가거나 이러면은 정말 정말 힘들거든요. 근데 시장이 뭐 3,300에서 뭐 2,200까지 이렇게 내려왔는데 코스피를 한번 볼까요? 이게 자동적으로 이제 그 개자가 앞에 붙어버리는데 개스피라고 뭐 3,300에서 2,000 이제 뭐 중간에 뭐 2,300도 한번 깨지고 하니까 이거 2,000 뭐 되게 많이 빠졌는데 그러니까 요즘 시장에서 도는 이야기가 다시 반등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뭐 옛날처럼 뭐 3,300까지 다시 반등하는 게 아니라 뭐 2,500선 뭐 이 정도로 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많이 돌잖아요. 뭐 돈을 풀었다가 돈을 많이 풀리니까 긴축을 하면서 시장은 빠지고 뭐 이전에 반등으로 뭐 이전에 3,300, 300이라는 그 영광은 다시 못 누릴 것 같다 이런 말이 또 있잖아요. 근데 그 말을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종목은 반등해서 오르는데 또 어떤 종목은 그냥 그게 거품이 빠진 거였고 빠진 게 원래 본래 가치여서 안 오를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논리도 있잖아요. 그럼 유동성을 풀었을 때 많이 올랐던 종목이 어떤 거냐 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당시에 뭐 네이버, 카카오 등의 어떤 기술주니까 소위 성장주라 불리는 어떤 시대가 끝난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 시대가 끝나고 가치주의 반대급부에는 이제 가치주의 시대가 오는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도 들고요. 어떤 그룹을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나는 가치주와 성장주를 구분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뭐 가치주와 성장주도 좀 이렇게 막 구분한다는 게 아니라 뭐 BYC, 뭐 삼성무역, 롯데칠성 이런 회사들을 막 성장주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. 아까 말했지만 너희가 승리 몇 권인데 말씀하시기를 이제 뭐 소설을 많이 읽으라고 하시면서 그 속에서 이제 주식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시장 신론자들에게 그 스토리가 그 공감을 얻어내고 설득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그 학습 능력을 키우는 게 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. 그래서 저도 뭐 지금의 상황을 단순히 뭐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뭐 성장주가 안 좋고 뭐 이런 거를 하기보다는 지금의 상황을 한번 얘기하면서 설득을 해볼게요. 지난 몇 년 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빵 근데 이제 페이스북이 사명을 바뀌었으니까 이제 망 아니면 마가 막 이런 회사들이 이끌어온 몇 년이었잖아요. 앞으로의 미래 산업이 뭐냐, 뭐 4차 산업이 뭐냐는 질문에도 이것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이 우리 세계를 주도하는 뭐 글로벌 스탠다드, 뭐 글로벌 막 요즘 막 이렇게 불리는 말들이 있죠. 그런 뭐 4차 산업을 주도할 것 같은 어떤 기술 성장도들이 되게 눈길을 끌었죠. 친구가 뭐 하는지 궁금하면 페이스북으로 카톡 같은 페이스북으로 이제 메시지를 보내면 되고 서칭할 게 있으면 구글을 키면 되고 뭐 영상 같은 거 보려면 유튜브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려면은 뭐 넷플릭스 뭐 주문할 거 많으면 아마존으로 바로 클릭해서 주문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을 주도해왔고 이런 것들이 어떤 시장 참여자들이 항상 주요 관심사였어요. 그래서 뭐 하면은 되게 뭐 기술적인 것들 지금의 시장 참여자들에서 관점에 벗어 본다면은 요즘 시장에서 핫한 그 키워드는 옛날처럼 뭐 OTT, 물류, 클라우드,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. 요즘 항상 시장에서 핫한 키워드를 생각해보면 인플레이션, 원자재 가격 상승,
뭐 생산 차질, 공급 차질 이런 것들이에요. 아까 말한 그 성장주에서 볼 법한 키워드, OTT, 뭐 클라우드, 물류 자동화,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죠. 그러니까 앞전에서 얘기했지만 무엇이 세계를 움직인가, 무엇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가라는 질문에 그 성장주에서 볼 법한 키워드들이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.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것들 핫했는데 불과 1, 2년 후인 지금에서 보면은 항상 뭐 원자재, 뭐 생산차질 이런 1차 산업, 2차 산업에서 볼 수 있는 구산업에 속하는 사업들, 주식으로 치면 정말 가치주의에 가까운 것들이란 말이죠. 그동안 미국이란 국가가 이제 글로벌을 주도한다고 생각하고 시장 참여들이 환호했던 그 미국 기업들, 그 성장주들의 산업이 지금 와서 보니까 뭐 1차 산업, 2차 산업들의 그 차질만으로도, 조금의 차질만으로도 관심 저 밖으로 밀려나서 대표적인 지수인 나스닥을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많이 빠져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불렸던 것들, 뭐 세계를 움직인다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망이나 마가 뭐 이런 기사들이 아니라 여전히 원유나 곡물 이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거죠. 아니면 여전히 4차 산업의 그냥 성장통 중 일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. 미중 구도를 본다면 또 미국의 뭐 일방향적 성장에 뭐 잽을 날린 중국, 러시아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. 왜냐면 그 나라들이 원자재와 제조에 능한 나라니까.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지금의 인플레이션 보면은 러시아 전쟁으로 이제 공급에 혹은 또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와중에,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뭐 밀가격 오르고 이런 것들의 가격을 올리는, 공급이 막히면서 가격을 올리는 와중에 또 위드 코로나라는 정책으로 뭐 수요가 엄청나게 풀리다 보니까 발생한 일이잖아요.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이게 잡혀야지만 조금 진정이 된다는 건데, 그러니까 곡물 가격들을 보면은 막 급등하다가 뭐 다시 또 예전으로 다시 좀 하락하는 그런 느낌이에요. 그렇더라고요. 뭐 대두가 말고 또 옥수수, 뭐 이런 것들도 보면 엄청나게 하다가 다시 또 이게 잡히는 그림이 나오고. 텔레그램을 볼까? 여기서 보면은 뭐 최근 곡물가 조정을 바라보는 시장, 최근 어획량 화재로 인해 참치 가격도 내려가지고 소매 가격도 떨어지고 옥수수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, 뭐 차트로 나온 게 있었는데. 뭐 어디서 봤는데 그러니까 뭐 그냥 그 가격 자체를 봐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. 뭐 소매 가격 뭐 이런 것들도 보면 잡히고 있는 걸 보면은 어느 정도 또 이런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. 원유 가격도 보면은 한 달 기준으로 보면 또 떨어지고 있고, 또 뭐 바이든도 뭐 사우디에 간다 하고 이런 뉴스들이 이제 나오니까 뭐 이제는 거의 잡힌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. 단순히 뭐 금리 인상기에는 성장주가 안 좋다 이런 것보다도 앞전에서 말하는 뭐 서사, 그러니까 뭐 지금의 어떤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1차 산업이냐 1, 2차 산업이냐 4차 산업이냐 봤을 때 지금은 2차 이런 것들이 키워드를 핫하게 떠오르지만
다시 4차 산업 관련된 이런 것들이 다시 떠오르면서 또 성장을 주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뭐 이럴 때는 소장주를 사고 저럴 때는 뭐 가치주 사서 양빵으로 먹어보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조금 불안하면은 옛날에 막 흔히 많이 말했던 뭐 바벨 전략으로 뭐 둘 다 보유하는 것도 되겠죠.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 소동이든 수요든 이 지금 이러한 소동 같은 소동은 수요든 공급이든 둘 중 하나는 안정화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결국 성장을 먹고 사는 것이 시장이니까 뭐 성장주에서도 가치를 잇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 저희 나라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부지나 이런 PBR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가치가 높은데 또 자동차라는 어떤 시장이 또 성장의 룸이 많은 시장이니까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옥석가 길이기를 하면은 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감사합니다.